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흐르는 시간, 역사의 숨결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바쳤던 관계에서 말없이 돌아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의 친절과 공감이 어느새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져 내 자신의 영혼이 닳아 없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의 통찰을 통해 타인의 감정에 유독 민감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엠패스라고 부르는 이들의 조용한 퇴장이 왜 가장 무서운 복수가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철회. 모든 것을 주던 사람이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 그 빈자리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애써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년간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적 기둥이었습니다. 판단 없이 들어주고 불평 없이 위로하며 계산 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죠. 그들의 분노, 고통, 미성숙함을 당신의 영혼이 이물질처럼 느껴질 때까지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변합니다. 분노나 드라마가 아닌 조용하지만 확고한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의 감정적 비상사태에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카를 융은 이 변화를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이 과정이 당신의 끝없는 베풀매 기대어 살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심리전처럼 느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현재 엠패스라고 부르는 타인의 감정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을 선천적 민감성을 가진 개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뛰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감정의 저장소가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삶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타인의 감정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짜증을 자신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정작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돌아볼 기회는 잃어버립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주변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들을 심리적 컨테이너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감정적 내용물을 무의식적으로 짊어지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자아 경계는 다공성 스펀지처럼 유연해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데는 탁월하지만 어떤 것이 자신의 감정이고 어떤 것이 흡수된 감정인지 구분하는 데는 서투릅니다. 바로 여기서 융이 말한 조력자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심리적 성장을 회피하도록 도울수록 그들은 당신의 감정 노동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의식적인 상호의존 계약 위에서 작동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감정적 짐을 지는 데 동의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조건부적인 인정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양쪽 모두 이 계약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이 관계는 더욱 강력한 심리적 힘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융의 통찰에 따르면 이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조용한 퇴장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명료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보통 극적인 사건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사건이 관계의 전체 역학을 한순간에 조명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당신을 규정해버릴 것이다. 이 각성의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을 희생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나약하므로 당신의 공감이 언제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당신의 침묵이 동의로 해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인식의 단계는 종종 융이 말한 그림자 통합을 포함합니다. 즉, 스스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착취적인 관계에 나 자신도 일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힘을 주는 자기 인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너지의 대전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밖이 아닌 안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울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심리적 자원의 의식적인 방향 재설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예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흡수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과정은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 관계의 조화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이는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었던 관계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상호적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조용한 퇴장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진공 효과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한때 당신의 감정 노동으로 채웠던 공간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고 그 빈자리는 끔찍할 정도로 명백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때는 자동으로 제공했던 일상적인 감정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당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당신의 선택에 대한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 그 자체가 당신의 최종 입장이 됩니다. 융은 이를 신비적 참여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적으로 융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들의 선택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은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당신의 감정 조절 능력, 당신의 갈등 회피 성향, 당신의 끝없는 수용에 얼마나 의존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리적 책임과의 직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완충제 없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온전히 마주해야 합니다. 주지 않고 받기만 했던 것, 감사 없이 요구만 했던 것,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용만 했던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로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갑고 이기적이며
변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분노는 사실 그들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기심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후버링, 즉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에게 관심을 쏟아붓고 변화를 약속하며 전에는 결코 표현하지 않았던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조종일 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심리적 주권의 탄생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기반한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융이 말한 의식적 공감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는 타인의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돕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무의식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면서도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주권이야말로 조용한 퇴장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당신은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퇴장이 만들어내는 거울 효과는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종종 난생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을 가려주던 안개를 걷어내고 그들 자신의 심리적 패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들은 결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낼 것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융이 의도했던 대로, 즉 개성화, 진정한 자기실현의 기회로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노동에 대한 의존이 실은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엠패스의 조용한 퇴장이 가장 잔인한 복수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 지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이제껏 회피해온 살아내지 못한 삶과의 직면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회피를 더 이상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미뤄왔던 모든 감정, 갈등, 그리고 성장의 과제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단지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발달을 막는 마취제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마취제를 치워버리자 그들은 이제껏 외면했던 모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조용한 퇴장은 타인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깊이를 이해하며 상호적인 진정성으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퇴장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를 위한 토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통찰이 흐르는 시간, 역사의 숨결이었습니다.